함께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깡세 인사이드 강재훈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 이제 1%대 중반 전후에서의 하락을 보여준다 되죠. 연준의 결과가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연준의 결과는 사실 나쁘다고 볼 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에 대해서 신뢰를 안 가진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연초부터 계속해서 시장, 특히 미증시에서의 급락을 끌고 내려가는 거는 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성장주, 이쪽에서가 계속해서 하락을 좀 끌고 내려가는 케이스인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성장주 중심의 하락이 여전히 좀 세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외국인들과 기관, 현선물 동반 매도세가 이어진다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파생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도가 다시금 장중에 제일 많았을 때가 3만 개가 전후가 됐었는데 3만 2천 개까지 지금 누적 매도를 하다가 이제 한 1,000개 정도 축소했다 정도 되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누적 매도는 다시금 최대치 수준까지 늘어났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이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하락 쪽을 더 볼 것이냐 아니면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국면에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올 거냐 그 부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인들 선물 누적 매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까지 볼 건 없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부정적인 힘이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1275원 다시 한번 고가 라인 때 또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환율 자체가 한번 크게 급락이 나왔을 때가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환율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던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환율이 이 고가권에서 더 위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떨어질 거냐 이 부분도 미 달러 인덱스라든지 이쪽이 아직까지 마찬가지로 고가권에서 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완화시키느냐 혹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미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장중에는 마이너스 0.5%대까지 하락을 보이다가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0.25% 전후로 조금 축소가 되었고 중국도 이제 오늘 마찬가지로 1.8% 정도 하락을 보였다가 지금 현재는 1.5%대에서 등락을 보인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5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는 있는데 중국에서의 이제 상해 그쪽에서의 공장 가동률이 한 70%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되는데 중국 상해 쪽에서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든다가 되죠. 다만 이제 베이징 이쪽에서가 경제 봉쇄를 더 확대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제 이 부분도 서서히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중국 증시에서는 저감에서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거래 대금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전에는 연준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었으면 이번에는 미증시가 급락을 했다라는 부분에 따른 또 경계감 이렇게 들어온다 보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일부 테마 관련된 쪽하고 실적이 잘 나온 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하락을 나타낸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소법이 통과했다는 부분에서가 이제 수소 관련 테마주들 이쪽이 좀 움직인다 돼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았던 개별주들 이쪽 정도 강세되고 결국 이제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이 정유화 그리고 수소 관련된 쪽, 그 해운, 뭐 LS인터라든지 포스인터 같은 이제 실적이 좋았던 원자재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쪽이 오늘도 강세가 꾸준히 좀 이어진다 됩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쪽 중심 강세 띄고 통신 정도가 이제 강보합 정도 나타내 준다 되죠.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순위로 볼 때는 통신과 그리고 일부 해운, 그 정유 정도는 시가총액이 되는데 그 외적인 시총 상위가 현재는 없다가 되죠. 그래서 현재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일부 있고 하락이 세게 나타난다는 쪽이 지금 인터넷 플랫폼 그 다음에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이 저점을 깬다 되고 카카오 그룹 내에서가 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점을 깨고 신저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되죠. 거기다 이제 의료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이런 쪽 역시도 하락이 좀 세고 제약도 마찬가지로 성장이라는 큰 틀에서는 오늘 이제 종목별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타난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이라든지 금융 이런 쪽도 소폭 약세를 보인다 되고 철강 같은 경우도 오늘 한 2% 전후에서의 하락을 보여준다 되겠죠. 자, 그럼 지수를 조금 더 시장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규모 자체가 뭐 아주 크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매기 자체가 없다. 이게 현재 외국인과 기관 둘 다 공통상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앞전 같은 경우는 연결기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 이런 쪽에서도 소폭 들어온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기관 전체 그리고 외국인 모두 다 매도세를 보여준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물 쪽에서가 지금 4,900개 정도 매도를 한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물에서가 아까 누적 매도가 32,000개까지 늘어났다됩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3만 계약을 넘어갔던 적이 종종 있긴 했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가장 많이 팠을 때가 27,000개 정도 되는데, 이거를 오늘 축소를 해줄 거냐, 아니면은 매도를 그대로 늘려서 갈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옷장에 조금 더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를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가 현재는 2640포인트 전에서 움직인다 되죠. 그러니까 이게 2640이라는 자리대가 실제로는 앞전에 이제 저점을 만들었던 2615포인트 여기보다는 조금 위에서 움직인다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점을 앞전에 박스권 하단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날 종가 라인이 되는데, 현재는 이 자리대에서 현재는 지켜진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라인대에서 위로 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가 지금 현재 연준에서의 이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좀 오래된 얘기가 돼버렸죠, 이제는. 코로나 때. 그 당시의 경제 전망이라든지 팬데믹 상황이 왔었을 때, 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 이제 국내 증시가 1,400을 한번 깼었을 때, 대부분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봤던 전망 자체가 1600에서 1700 정도가 이제 맥시멈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연준에서 돈을 풀었죠. 근데 그 결국 풀었던 돈이 시장에서 유동성세를 만들었었다 드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증시 경험도 똑같지만 연준이 결국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에서의 뭐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이 아직 안 나왔다, 여기다 의구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어차피 다음 주 11일 날이 되게 되면은 CPI 지수가 발표를 한다 되겠죠. 그래서 CPI 지수가 발표를 할 때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즉 전월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증가폭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시장에서 연준이 얘기했던 부분이 신뢰도를 가진다가 되는데, 보통 연준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경제 동향 가장 많이 파악을 한다는 부분 생각하면 나중에 결국은 연준이 맞는 쪽으로 간다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는 하단 자리대를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심리가 약하기 때문에 한번 깨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가 되긴 하는데, 우선 오늘 이 라인대 지켜주고 이제 다시금 요 하단 자리대 여기를 살려주는 과정까지가 다음 주 초까지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 나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준에 있는 매매 쪽을 보도록 하죠. 현재 현대제철 한 2% 정도 빠진다고 됩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은 뭐 여전히 중요 간대에서 잘 지지를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실린 케이스도 아니고 여전히 이제 매물 소화와 안착하는 과정 동일하다 되는데, 앞서 일정 가격을 정해드렸던 가격, 이거를 종가로 오늘 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 소폭의 강세를 보여준다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생산자 그 차량 생산을 보게 되면 4월달 차량 생산이 2021년도 이후로 가장 최대치가 지난달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제 수출했던 부분하고 생산했던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합권 전후 소폭 왔다 갔다 한다 정도, 이렇게 된 케이스고, 건설기계 쪽이 여전히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두산바퀴에서 아직까지는 뭐 크게 크게 왔다 갔다 할 거 없이 역시 보합권 전후. 근데 현대백화점 역시 약밥 정도 보여준다 되죠.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손절가하고 현재 종가하고 비슷하다 나타나고 있는데, 종가로 그냥 삼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해운 쪽에서가 패너싱이 좀 강하고 HMM도 이제 소폭의 강밥 정도를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해운 쪽은 실적이 여전히 좀 받쳐준다, 이렇게 되는 쪽인 거고요. 근데 LS도 약밥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죠. 그래서 LS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지를 받는 케이스.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이제 강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다 현재 약밥 정도 보여준다 되는 케이스. 요즘 뭐 차이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금호석유가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16만 원대를 넘어갔었다가 오늘은 또 급락이 떨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한 5% 정도 하락하면서 15만 원 전에서 움직인다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증권사마다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 이것도 이제 시장에 따른 영향도 좀 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위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분에서 약밥 정도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 이 종목군들 내에서 이제 금호석유를 보도록 하죠. 금호석유 같은 경우가 이제 금요일날 박스권의 중간 마디 자리를 거래량이 증가 나오면서 돌파 나왔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윗자리 16만 3천에서 4천짜리 대를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오늘은 바로 약세로 떨어졌다 되죠. 그러면 지금 박스권의 하단 자리 때 좀 윗자리가 되기도 하고, 현재는 이제
바로 움직였던 자리대에서 지지를 받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될 수 있으면 종가는 한 15만 1,000원 정도에서 마감을 해줘야 단기적으로 추세를 돌파하고 지지를 밟고 움직인다. 이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도 보도록 하죠. 현대제철이 지금 여전히 흐름상으로 나쁘다라고 볼 게 전혀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 하락 추세를 넘어가느냐, 이 위치를 계속 두들기고 있는 상태에서 앞전에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대, 그리고 여기서 갭이 하나 있었죠. 그 자리대에서 현재는 지지를 받아준다 그런다. 역시 거래라인 감소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에 따른 영향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뭐 아무래도 하루하루 매번 이벤트라든지 이슈라든지 등락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중심을 좀 잡으시긴 잡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3대 악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의 이제 가파른 금리 인상, 그 다음에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는 언제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경제 봉쇄, 이 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의 경제 봉쇄란 부분과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연준에서의 이제 금리 상승이라는 부분 거의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묶여 있는 상태에서 연준에서가 파월 연준장이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쳤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신뢰도를 가져야 된다 쪽으로 봐야 되고, 시장에서 항상 거의 비슷한 건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최저가와 최고가, 그리고 정확한 시장에서가 돌아가는 과정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확인하고 살 거면은 나중에 확인을 다 하고 나서 사는 거고, 그렇지 않고 현재 갖고 계시거나 어느 정도 분할 매수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시장이 바닥을 쳤으면 추가 하락폭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걸 한번 따진 거고, 반대로 반등이 나올 폭이 얼마를 나올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을 따진 건데, 윗자리의 폭이 크고 밑으로 빠질 폭이 제한적인 구간에 들어왔다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려감이나 경계감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항상 시장에서 연준 결과를 이번에 볼 때도 시장에서 연준은 긍정적이었지만 시장 참여자가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결국은 연준이 무게추를 거의 다 가져간다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를 더욱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일에 CPI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죠. 금요일 오후장 남아 있습니다. 오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